안녕하세요. 사연지기 혜인이에요. 오늘 사연은 15년간 무기를 증오하던 독일 여성이 어떤 계기로 생각이 변하게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해외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습니다. 저는 마틸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국방부 산하 무기 감시 및 윤리기준 검토위원회 실장이죠. 42세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째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은 늘 서류로 가득합니다. 신무기 윤리 검토서, 국제 무기거래 감시 보고서, 분쟁 지역 민간인 피해 통계. 매일 아침 이 서류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죠. 쓴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죽겠구나. 2024년 2월 6일 화요일. 평범한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베를린은 영하 3도,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제 컴퓨터에 매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UAE 국방부 기술평가국.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산 방공 시스템 실전 배치 영상 검토 요청.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죠. 사막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황금빛 모래 언덕들. 그리고 그 위로 군사기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영상 속 병사들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화면 중앙에 하얀 미사일 하나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뭐지?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미사일은 수직으로 약 1km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 후미에서 두 번째 불꽃이 터져 나온 거죠. 2차 점화였습니다. 그리고 궤적이 바뀌었어요. 수직이었던 비행 경로가 곡선을 그리며 꺾였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의지가 있는 것처럼 방향을 틀었죠.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또 멈췄습니다. 3번, 4번을 반복해서 봤죠.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알던 미사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발사되면 직선으로 날아가죠. 물론 유도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궤적을 바꾸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갔어요. 음속의 5배. 시속 6,000km가 넘는 속도죠.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미세하게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40초 후 화면 저편에 폭발이 일었습니다. 직격이었어요. 표적 드론이 산산조각 났죠. 파편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몸통 박치기로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명중률 100%. 저는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명중률 100%. 100%라니. 미국의 패트리어트도 실전에서 100%는 아닙니다. 80에서 90% 정도죠. 그것도 좋은 조건에서요. 그런데 한국산 미사일이 100%라고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장 광고겠지. 수출하려고 부풀린 거야. 중동 시장에서 이런 일은 흔했으니까요. 화려한 영상, 과장된 수치, 그리고 실제로는 절반도 안 되는 성능.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궤적, 그 정확한 움직임. 그건 편집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동료 토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마스, 지금 시간 있어? 봐줄 게 있는데. 뭔데? 또 새 무기야? 응. 한국산인데 좀 이상해. 10분 후 토마스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55세 군 출신 무기 분석관이죠. 20년 넘게 이 일을 했어요. 보여줘.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토마스는 팔짱을 끼고 봤죠. 수직 발사, 2차 점화, 곡선 궤적, 그리고 직격. 영상이 끝나자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틸다, 이거 편집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UAE 국방부에서 보낸 거야. 검증 요청이고.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었어? 러시아 기술 좀 이전받아서 짜깁기 한 거 아닐까? 자료를 요청했어. 일주일 후에 온대.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생각엔 가성비 제품일 거야. 저렴한 대신 성능은 그저 그런. 중동 애들이 싸니까 사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며 배운 건 이거였으니까요. 무기는 죄악이다. 정밀할수록 강할수록 더 위험하다. 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였죠. 2013년 시리아. 제 남편 요엔과 아들 막스가 그곳에 있었어요. 요엔은 NGO 활동가였고 막스는 7살이었죠. 다마스쿠스의 작은 학교에서 봉사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날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표적은 옆 건물 무장 세력 거점이었죠. 하지만 미사일은 6m 빗나갔습니다. 학교를 마쳤어요. 좌표 오차 6m. 그게 사고조사 보고서에 적힌 원인이었습니다. 단 6m. 그 작은 차이가 제 아들을 죽였죠. 그 후로 저는 모든 정밀 무기를 미워했습니다. 정밀하다고? 웃기는 소리죠. 6m나 빗나가는 게 정밀이라고요? 그래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는 거라고요. 저는 무기 감시관이 됐습니다. 새로운 무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제2의 막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지만 그날 저녁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곡선. 그 정확한 움직임. 그건 제가 봤던 다른 무기들과 달랐어요. 마치 선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요.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무기가 선택을 한다고요? 무기는 그냥 폭발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걸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책상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스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아들. 막스야. 엄마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화면 속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하얀 미사일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독일군 분석국에 천공투의 정밀 검토를 요청했죠. 기술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성능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베를린의 군사기술평가센터. 프리드리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틸다, 자네가 요청한 한국 미사일 분석 완료했네. 결과가 어때요? 프리드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웠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이야.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프리드리는 화면을 켰어요. 먼저 다기능 레이더부터 보게. 이건 한화 시스템이 만든 AESA 레이더인데 탐지거리가 100km가 넘어 동시에 4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고. 그 정도면 우리 레이더랑 비슷한데요? 아니, 이게 핵심이야. 이 레이더는 탐지, 추적, 피하 식별, 재밍 대응, 유도탄 교신까지 한 번에 해. 여러 대의 레이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거지.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펼쳐졌습니다. 신호 처리 속도, 표적 구분 능력, 전자전 대응. 모든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 프리드리히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미사일 단면도였죠. 천궁2는 2단계 추진 방식이야. 1차 점화로 발사대를 떠나고 공중에서 2차 점화를 해. 그 사이 궤적을 수정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군. 즉 추력 장치가 달려 있거든. 고속으로 날아가면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게다가 전방 카나드 날개로 미세 조정까지 해.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명중률은? 시험 발사에서 100%야. 모든 표적을 직격했어. 100%? 그래. 히트 투 킬 방식이라 파편 피해도 없고 표적만 정확히 파괴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패트리어트도 100%는 아니거든요. 실전에서는 더 떨어지죠. 프리드리히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과장 아니에요? 프리드리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의심했네. 하지만 UAE가 이미 실전 배치했어. 사우디도 계약했고 이라크도 관심 보이고 있다더군. 왜죠? 패트리어트가 있는데. 가격이야. 그리고 납기. 천궁2는 패트리어트보다 3분의 1 저렴하고 납기도 훨씬 빨라. 게다가 미국은 수출 제한이 많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근데 실전 경험은? 그게 약점이긴 해. 아직 실제 전투에서 쓰인 적은 없거든. 하지만 한국군이 2020년부터 실전 배치해서 운용 중이야. 북한 미사일 대응용으로. 프리드리히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틸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미사일은 단순히 싼 패트리어트가 아니야.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르더군. 무슨 뜻이에요? 패트리어트는 파괴에 초점을 맞췄어. 하지만 천궁2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 최소한의 부수 피해, 최대한의 정밀성.
마치 외과 수술 같달까.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외과 수술, 정밀성, 최소 피해. 무기가 그런 철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15년간 반대쪽만 봐왔는데 말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내가 알던 무기의 정의가 흔들리는 건가? 2024년 5월 저는 태국 방콕에 있었습니다. UAE 공군 조종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천공투 실전 운용 경험을 듣고 싶다고 했죠. 호텔 회의실. 에어컨이 덜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칼리드 대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UAE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실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미국에서 훈련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대위님, 천공투를 실제로 운용해 보셨죠? 네, 작년 10월부터 우리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성능이 어땠나요? 광고만큼 좋던가요? 칼리드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한국산이라는 게 걸렸죠. 미국 장비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첫 실전 경보가 울렸을 때였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쏜 탄도미사일이 우리 기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순간부터 발사까지 40초. 미사일이 수직으로 치솟았죠. 그리고 공중에서 궤적을 바꿨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명중했나요? 직격이었습니다. 고도 20km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완전히 분쇄했어요. 잔해는 사막에 떨어졌고 기지는 무사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다예요? 칼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두 번째가 있었어요.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이번엔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저고도로 들어오는 놈이었죠. 더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천공투가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칼리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사일 궤적이요. 레이더 담당관이 제게 보고했어요. 표적이 민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죠. 요격 좌표를 수정해라.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천공투는 좌표 수정 명령을 받고 3초 만에 궤적을 바꿨어요. 마을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서 표적을 요격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칼리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실장님, 전 조종사로 10년을 날았어요. 하지만 그날처럼 안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무기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 순간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2013년 시리아. 제 남편 요엔과 아들 막스가 있던 그 도시. 미사일이 떨어진 그날. 좌표 오차 6m. 그게 사고 보고서에 적힌 원인이었습니다. 단 6m. 학교 건물이 아니라 옆 건물을 맞췄어야 했는데 6m 차이로 학교가 무너졌죠. 막스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7살이었어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칼리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천공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조종사가, 사령관이, 인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펼쳐졌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7월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주최 국제 방위 기술 세미나. 아시아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제가 발표자로 초청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천공투의 윤리적 평가를 발표하라는 거였어요. 회의실은 꽉 찼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 대학 교수들, 방산기업 임원들.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천공투. 대한민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오늘 이 무기 체계의 실제 성능과 윤리적 함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UAE 실전 배치 영상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고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는 장면. 그리고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직격하는 순간. 뒷줄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실제 영상이야?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술 데이터였죠. 위성 좌표, 열 영상, 레이더 추적 데이터입니다. 모두 독일군 분석국에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중률 100%, 궤적 수정 반응 시간 3초, 부수 피해 0건. 앞줄에 앉은 일본 방위성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실장,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이건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 기록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18개 포대가 운용됐죠. 단 한 건의 오발 사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사용 사례는 UAE에서 2차례, 사우디에서 3차례 실전 요격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공했고요.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칼리드 대위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죠. UAE 조종사의 증언입니다. 이 무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좌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뒷줄의 한 교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선전 아닙니까? 한국이 무기를 팔기 위해 꾸며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일을 15년 했습니다. 과장 광고는 제가 제일 먼저 알아채죠.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3월에 칼리드 데이가 말했던 그 사건. 마을 근처에서 요격 좌표를 수정한 사례였죠. 이건 실제 작전 기록입니다. 표적이 민가로 방향을 틀었고 조종사는 요격 지점을 2km 이동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마을, 학교, 그리고 사막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국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천궁2를 그저 저가형 패트리어트로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가성비 제품이라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보니 우리가 틀렸네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철학이 다른 체계더군요. 옆에 앉은 방산기업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파괴만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밀성과 선택을 말하고 있었군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일본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솔직히 처음엔 한국 무기라고 무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천궁2의 진짜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정밀성이군요. 생명을 지키는 정밀성.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쿄 호텔 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천궁2는 기존 방공 무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초점을 맞춘 설계. 이것이 한국 기술의 독창성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무기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계속 썼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 본사. 천궁-II 개발을 주도한 기술진을 만나기로 했죠. 판교 테크노밸리.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죠.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천궁개발팀장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재훈 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건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천궁2가 기존 미사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정확함입니다. 정확함? 네. 우리는 처음부터 정확함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재훈 팀장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미사일들은 표적을 파괴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표적만 정확히 맞힐까를 고민했죠. 그래서 히트 투킬 방식을 선택했나요? 맞습니다. 파편으로 때리면 주변 피해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직격하면 표적만 파괴할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궤적 수정은요? 3초 만에 좌표를 바꿀 수 있다던데. 이재훈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우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측추력 장치와 전방 카나드 날개죠. 고속으로 날아가면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 기능이 필요했죠? 실전은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표적이 갑자기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민간인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개발하면서 윤리적 고민을 하셨나요? 이재훈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했습니다. 많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그 무게를 느꼈어요. 그런데도 만들었죠? 네. 하지만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을 사람을 지킬까를 고민했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표적만 맞히면 나머지는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한 정의였습니다. 이재훈 팀장이 자료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2013년 시리아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제 아들이 죽은 그 사건이었거든요. 학교 건물 옆에 미사일이 떨어졌죠. 좌표 오차 6m 때문이었습니다. 이재훈 팀장은 모르는 듯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들을 연구했어요. 대부분이 좌표 오차 때문이었죠. 3m, 5m, 10m. 그 작은 차이가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궤적 수정 기능을 넣은 겁니까? 네.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 제 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2013년 시리아 다마스쿠스 초등학교. 좌표 오차 6m. 이재훈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팀장님이 만든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6m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재훈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천궁2의 오차 범위는 1m 미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0.5m죠. 0.5m. 네, 그것도 최종 단계에서 추가 수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이재훈 팀장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술은 감정을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을 살릴 순 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판교의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움직인다. 아니었습니다.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움직인 거였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2024년 11월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무기 윤리 평가 회의. 천국-III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저 독일 대표로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천궁2 미사일 체계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대표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존경하는 대표님들, 저는 지난 8개월간 천궁2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천궁2는 위험한 유혹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무기는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효율적이죠. 그래서 위험해요. 각국이 무기 사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거든요.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가격이죠. 이는 무기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어요. 프랑스 대표가 메모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천궁2의 수출을 제한하고 기술 이전을 통제해야 한다고요.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죠. 잠깐만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UAE 대사관 관계자였어요. 의장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한 교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지개요. 왜요? 무지개는 우릴 지켜줬어요. 작년에 나쁜 미사일이 왔을 때 하늘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서 막아줬어요. 아이는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미사일을 그린 그림이었죠. 아이는 그걸 무지개라고 불렀습니다. 청공투였어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작년 3월, 우리 마을에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우리는 모두 죽을 줄 알았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번개 같은 게 나타나 그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잔해가 멀리 사막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살았습니다. 노인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안심했어요. 하늘이 우릴 지켜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UAE 관계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마을 아이들이 쓴 편지입니다. 천궁2 개발자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봉투가 제 앞으로 전달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고마워요, 아저씨. 울지 않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쓴 아이의 글씨였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위험한 유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기술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쟁 중 처음으로 안심한 폭격? 이게 윤리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윤리적 해답입니까?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슈나이더 실장, 우리는 수십 년간 무기를 만들며 어떻게 하면 더 강할까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덜 죽일까를 물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까?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보였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반대하려 했던 거지? 2025년 2월 저는 서울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국제방산 전시회 참석차였죠. IDX 아시아 킨텍스에서 열린 큰 행사였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 기업 대표들, 언론인들 모두 한국의 무기를 보러 온 거였죠. 저는 LIG 넥스원 부스 앞에 섰습니다. 거기 천공투가 전시돼 있었어요. 실물 크기의 모형이었죠. 길이 4m, 무게 400kg, 하얀 몸체에 붉은 띠가 둘러진 모습. 제 눈에는 더 이상 무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스 안쪽 벽면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UAE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죠. 하늘을 나는 미사일. 아이들은 그걸 무지개 돌고래라고 불렀습니다.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돌고래 같다고요. 저는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실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훈 팀장이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재훈 팀장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왔어요. 지난달에요. 우리 팀원들이 울면서 받아봤습니다. 왜요? 우린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고맙다고 하더군요. 살아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재훈 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15년간 무기를 반대했어요. 모든 무기가 악이라고 믿었죠. 특히 정밀 무기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반대했던 건지. 저는 천공투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무기가 있었다면 제 아들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6m 오차가 0.5m였다면, 좌표를 수정할 수 있었다면. 이재훈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희도 압니다. 이게 완벽한 해답은 아니란 거요. 여전히 무기니까요. 여전히 죽이는 도구죠.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우리가 찾은 정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유럽 방위기구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한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천궁2는 유일하게 윤리적으로 설계된 무기 체계라고 평가합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이것이 21세기 방위 기술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건 폭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설계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독일 국방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종 보고서 수정하겠습니다. 결론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베를린. 저는 독일 국방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제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곡선의 의미 생명을 그린 궤적. 장관이 물었습니다. 슈나이더 실장,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장관님, 저는 천궁2를 반대하려 했습니다. 위험한 무기라고 결론 내리려 했죠. 하지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가 알던 무기와 다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천궁2는 2020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됐습니다. 4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2022년부터 UAE, 사우디, 이라크에 수출됐고 실전에서 10회 사용됐죠. 명중률 100% 민간 피해 0건입니다. 한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기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UAE 아이들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가치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가족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낀 사람들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무기를 만들까? 하지만 한국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을 사람을 살릴까? 장관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실장,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천궁2의 수입을 제한합니다. 독일군의 노후화된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파괴가 아니라 정밀성, 힘이 아니라 책임. 이것이 21세기 방위의 방향입니다.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장, 당신은 15년간 무기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드님요? 2013년 시리아에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좌표 오차 6m 때문이에요. 저는 그 후로 모든 무기를 미워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워했던 건 무기가 아니라 부정확함이었어요. 선택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요. 저는 천궁2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무기가 있었다면 제 아들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차 0.5m. 실시간 궤적 수정. 이게 바로 제 아들에게 필요했던 기술이었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천궁2 도입을 검토하시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봄 하늘이 맑았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독일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천궁2 도입 협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일본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기술 설명회 일정 조율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파괴가 아닌 정의를 설계할 수 있다. 천궁2가 그 증명이다.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정확한 선택을, 더 큰 폭발이 아니라 더 작은 피해를.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곡선을 그리는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막스야, 이제 다른 아이들은 네가 겪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기술이 바뀌었어.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고
세상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단다.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7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미안해, 막스.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 알았어. 복수가 아니라 예방이 답이었다는 걸. 미움이 아니라 설계가 해답이었다는 걸.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어요.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빛. 생명을 선택하는 기술. 정의를 설계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으니까요. 무기가 아니라 희망을요.